2025년의 가을은 유난히 청명했다. 서른을 간 넘긴 막내딸 수진이 남편과 함께 친정을 찾은 주말 오후, 거실은 오랜만에 쬐는 가을볕처럼 따스하고 화목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결혼한 지 1년, 이제 막 안정기에 접어든 딸은 문득 평생을 그림자처럼 함께해온 부모님의 시작이 궁금해졌다. 갓 내린 원두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거실에서 수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과일을 깎는 부모님을 보며 슬며시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는 진짜 어떻게 만났어? 아빠처럼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랑 연애 결혼했다는 게 아직도 안 믿겨. 딸의 짓궂은 농담에 환갑을 넘긴 은하의 입가에 소녀 같은 웃음이 번졌다. 남편 지우는 내가 어딜 봐서 재미가 없냐. 며 짐짓 헛기침을 했지만 그 역시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에 아련한 추억이 스치는 듯했다. 은하는 깎던 사과를 접시에 내려놓고 먼지 쌓인 기억의 앨범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느리고 서툴렀지만 그래서 더 애틋했던 1980년대. 그녀의 나이 18, 단발머리 여고생 시절의 이야기였다. 글쎄 우리 때는 말이야. 지금처럼 손가락 몇 번 까딱하면 안부를 묻고 얼굴을 보는 세상이 아니었지. 모든 기다림과 설렘은 저 네모난 우체통에서 시작됐단다. 아주 우연한 그리고 아주 운명적인 편지 한 통으로. 1980년대 초반 은하가 다니던 여고는 유신 정권의 서슬 퍼런 기운 아래 교칙이 군대만큼이나 엄격했다. 검은 교복 치마 길이는 무릎 아래 10cm, 단발머리는 귀밑을 넘길 수 없었다. 교문 앞에는 매일 아침 선도부원들이 불량 학생을 색출하기 위해 자를 들고 매서운 눈을 빛냈다. 학생들의 머릿속은 온통 대학 입시라는 네 글자로 가득 차 있었고 낭만이라는 단어는 사치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그런 팍팍한 학교 생활에 가끔씩 주어지는 특별 과제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였다. 바로 위문 편지 쓰기. 총력 안보와 방공이 국시였던 시절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학생의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다. 자, 다들 알지? 오늘은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는 국군 장병 아저씨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문 편지를 쓰는 날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 쓰도록. 담임 선생님의 지시의 교실은 나지막한 한숨과 볼펜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로 채워졌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친구들은 서로의 편지지를 훔쳐보며 몸 건강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통일의 역군이 되어주십시오 같은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상투적인 문구들만 기계적으로 옮겨 적고 있었다. 은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교탁 앞 상자에서 무작위로 주소 쪽지 하나를 뽑았다. 강원도 화천군 땡땡땡 부대 일병 이지훈. 24살. 당시로서는 꽤 늦은 나이에 군 생활을 하는 셈이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대학을 휴학하고 입대한 걸까 막연한 추측만 할 뿐이었다. 무슨 말을 써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던 은하는 가장 평범하고 무난한 말들을 골라 꾹꾹 눌러 편지지를 채워나갔다. 매서운 강원도의 추위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장병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저희가 후방에서 편히 공부할 수 있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부디 건강하게 군생활 마치시길 바랍니다. 의례적인 문장들로 빼곡히 채워진 편지는 그렇게 완성되었다. 마지막에 서울의 한 여고생 올림이라고 적어 넣는 것으로 그녀의 의무는 끝이 났다. 그 편지 한 통이 잿빛 같던 자신의 10대 시절을 온통 설렘으로 물들이고 나아가 인생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첫눈이 내리고 연말에 들뜬 분위기도 입시 스트레스에 묻혀가던 어느 날 종례 시간 담임 선생님이 출석부를 탁 내려놓으며 은하를 불렀다. 박은하 앞으로 나와봐라. 너한테 온 편지다. 군사우편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봉투를 보는 순간 반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은하에게로 쏠렸다. 몇몇 짓궂은 친구들은 얘 군인이랑 펜팔하냐? 라며 키득거렸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은하는 얼른 편지를 받아 가방 깊숙이 넣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문을 걸어 잠근 은하는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뜯었다. 투박하고 거친 군용 편지지 위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유려하고 힘있는 필체의 글씨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서울의 한 여고생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연일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이곳 최전방의 겨울은 살을 애는 듯 춥습니다. 이런 혹한 속에서 낯선 학생이 보내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언손을 녹이는 따뜻한 난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매일 밤 별을 봅니다. 서울의 탁한 하늘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금방이라도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 듯한 무수한 별들 말입니다. 그 별들을 보고 있으면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삶의 숭고함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학생은 지금 어떤 꿈을 꾸며 밤하늘을 보고 있나요? 답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학생의 앞날이 밤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기를 이곳 강원도 땅에서 멀리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출신 저는 늦깎이 군인이라 그런지 아저씨라는 호칭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은하는 몇 번이고 편지를 다시 읽었다. 의무감으로 보낸 자신의 성의 없는 편지에 대한 답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진심이 꾹꾹 눌러 담겨 있었다. 특히 마지막 추신을 읽을 때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면서 얼굴이 붉어졌다. 편지 속 이지훈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나이 많은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색이 깊고 유머 감각을 지녔으며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쓸 줄 아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다. 은하는 처음으로 편지를 보낸 그 군인이 사무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은하의 흑백 같던 수험생 시절은 일곱빛 갈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지훈에게 답장을 썼다. 이번에는 의무감이 아니었다. 자신의 꿈, 좋아하는 시인, 학교 생활의 소소한 즐거움과 말 못할 고민들을 솔직하게 적어내려갔다. 딱딱한 국군 장병께라는 호칭 대신 지훈 씨에게라는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호칭을 골랐다. 그렇게 두 사람의 편지는 계절이 바뀌는 것도 잊은 채 쉼없이 오갔다. 지훈은 GOP 철책 근무의 삼엄한 긴장감, 고된 훈련 이야기, 동료들과의 끈끈한 전우회, 그리고 가끔 읽는 책에 대한 깊이 있는 감상을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은하는 그의 편지를 통해 좁은 교실과 집을 벗어나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그의 글에는 25살 청년의 고뇌와 연륜에서 묻어나는 깊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공존했다. 은하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편지에 쏟아부었다. 단짝 친구와 다툰 사소한 일부터 코앞으로 다가온 예비고사에 대한 불안감, 희미하게 그려보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까지. 지훈은 언제나 다정한 오빠처럼 때로는 든든한 인생 선배처럼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사려 깊은 조언과 따뜻한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 어느새 은하는 매일 아침 등굣길에 동네 어귀의 빨간 우체통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군사우편이라는 글자가 적힌 봉투를 발견하는 날이면 그날 하루는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의 편지는 고된 수험생 시절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낙이자 가장 큰 위안이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은하는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편지지에 번진 잉크 자국 하나, 문장의 행간에 숨겨진 그의 감정 하나하나에 울고 웃으며 소녀는 그렇게 첫사랑을 앓고 있었다. 혹독했던 입시 전쟁이 끝나고 은하는 그토록 바라던 대학의 교복 대신 자유로운 사복을 입는 어엿한 새내기 대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지훈의 저녁일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제대를 앞둔 마지막 휴가를 나온다는 소식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은하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은하 양, 항상 편지로만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직접 만나서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역 대합실 시계탑 아래에서 기다려도 될까요? 편지를 읽는 은하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이 뛰었다. 밤새 잠을 설쳤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덜컥 겁이 났다. 편지 속에 멋지고 어른스러운 그와 실제 모습이 다르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저 철없는 여대생으로 보이면 실망하지 않을까? 온갖 걱정과 설렘으로 밤을 지새운 약속 당일 은하는 아침부터 옷장을 몇 번이나 뒤집어 엎으며 가장 아끼는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역으로 향했다. 1980년대의 서울역 대합실은 상경한 사람들, 입영 열차를 기다리는 청년들, 휴가 나온 군인들로 늘 북적였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약속 장소인 시계탑 아래에서 두리번거리던 그때 낯익은 듯 낯선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혹시 박은하 양? 은하가 고개를 들자 빛바랜 흑백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가 서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에 아직 군복에 각이 살아있는 모습이었지만 편지 속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듬직하고 선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해서 은하는 순간 모든 걱정을 잊었다. 이지훈 씨? 네, 맞아요. 드디어 이렇게 만나네요.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은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운명의 상대라는 것을. 그리고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편지 속에서 그려왔던 앳되고 순수한 소녀가 자신의 눈앞에서 봄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반해버렸다. 한 통의 편지가 이어준 인연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던 서울역 한복판에서 마침내 운명이 되었다. 그날 이후 갓 20살이 된 은하와 26의 복학생 청년 지우는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했다.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두 사람은 명동의 음악다방에서 팝송을 신청해 듣고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서툰 사랑을 키워나갔다. 서로에 대한 확신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평생을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지훈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은하에게 진심을 담아 청혼했다. 은하야, 나랑 결혼해 줄래? 아직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가난한 복학생이지만 평생 너 하나만큼은 굶기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 자신 있어. 은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진짜 폭풍우는 그때부터였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들은 양가 집안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뭐? 이제 막 대학 들어가서 세상 구경 시작한 내 딸을 데리고 결혼을 하겠다고? 이 파렴치한 도둑놈 같은 녀석. 호랑이 같았던 은하의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지훈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노발대발하셨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붙잡고 어미 속도 모르고 내 인생이 얼마나 아깝다고 벌써부터 시집가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느냐며 눈물만 흘리셨다. 80년대의 부모님들에게 딸의 이른 결혼은 곧 고생길의 시작과 다름없었다. 지훈의 집안 역시 반대가 극심했다. 아직 너무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학생 아니냐.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른데 어떻게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장담하느냐며 탐탁지 않아 하셨다. 세상은 20살의 사랑을 너무 섣부르고 철없는 불장난으로만 치부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훈은 틈만 나면 은하의 집을 찾아가 묵묵히 마당을 쓸고 아버지의 구두를 닦고 무거운 연탄을 나르며 자신의 성실함과 진심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버님, 도둑놈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은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자신 하나는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부디 한 번만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은하 역시 평생 순종적이었던 딸의 모습을 버리고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빠, 엄마. 저 어린애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제 인생이에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지훈 씨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허락해 주실 때까지 저도 꼼짝 안 할 거예요.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간절한 사랑은 결국 완고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움직였다. 숱한 반대와 눈물의 밤들을 지나 두 사람은 마침내 양가의 힘겨운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렇게 너희 아빠는 온 동네에 날강도 같은 도둑놈으로 소문이 자자했고 나는 공부시킨 거 아깝게 시집가는 철부지가 돼서 결혼식을 올렸지. 주례사도 제대로 기억 안 나. 그냥 서로 손만 꽉 잡고 있었어. 이야기를 마친 은하의 얼굴에는 옅은 주름 사이로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커피를 마시던 수지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된 엄마 아빠의 사랑 이야기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극적이고 아름다웠다. 그때 아내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만 있던 아버지가 무심한 척 툭 한마디를 던졌다. 그때 내 외할아버지한테 맞아서 생긴 허리 통증이 아직도 비 오면 쑤신다. 어머, 당신도 참. 그 얘기는 왜 꺼내? 은하가 타박을 주었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은 그 시절 소녀처럼 반짝였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편지를 쓰던 18소녀는 어느덧 환갑을 넘긴 할머니가 되었고 전방에서 별을 보던 24살 청년은 희끗희끗한 머리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잊히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빛바랜 편지지처럼 낡아갈지언정 결코 찢어지지 않을 가장 소중한 역사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딸 수진의 가슴 속에 또 다른 사랑의 의미로 깊이 새겨지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붉은 실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